안녕하세요. 중국의 관습과 전통에 대해서 발표할 김민서입니다. 먼저 종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중국은 정해진 국교가 없지만 다양한 종교가 용인되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신앙으로는 유교, 불교, 도교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교는 사후세계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종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양의 종교 또한 용인을 하였는데 교회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면 십자가를 내리게 하거나 예배를 보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정은 하였지만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관대함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는 티베트 지역에서 주로 신봉이 되었는데요. 인도에서 건너온 대승불교와 티베트 고유의 신앙이 합쳐져서 이제 라마교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라마교는 밀교적 성격이 강하고 이제 개인 라마를 존숭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무슬림 혹은 이제 회교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회교도가 무엇이냐 하면 이란, 이라크, 사우디 등에서 이제 무슬림들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건너와서 이제 중국에 아예 정착을 하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요. 이들은 소수민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기독교인들 또한 흔하게 매우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 선교의 목적으로 들어온 신부님들이 이제 처음에는 중국을 위해서 학교도 세워주고 이제 병원도 만들어 주었다가 이제 그것이 외세의 침략으로 아편 전쟁으로 이어진 그런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주도하는 신앙 활동에 외국인들은 참여할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교회 신앙 활동은 중국인들이 참여를 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축제 및 휴일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춘절 들어보셨죠? 중국의 최대 명절인데요.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력으로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매년 춘절에 그 휴일은 달라집니다. 중국인들은 춘절에 지아오즈라는 교자 만두를 먹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집 안에 행운, 복이 가득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복을 거꾸로 쓴 빨간색 춘련을 대문 밖에다가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홍바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중국 여행 갔을 때 받은 건 아니고 사온 건데요. 이 홍바오에 한 해가 평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용돈을 넣어서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음력 5월 5일은 단오절인데요. 이 단오절에는 아주 슬픈 유래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충언을 듣지 않고 유배를 보내버린 왕에게 낙심을 한 충신은 강물에 뛰어들어 자결을 해버리는데요. 이 충신 구런을 기리기 위한 날이 바로 단오절입니다. 이 단오절에는 대나무 잎으로 싼 찰밥인 쫑지를 먹곤 합니다. 과거에는 이 물고기들에게 이 구런의 시신을 먹지 말고 이 쫑지를 먹어라 라는 의미에서 이제 쫑지를 이제 강물로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국경일 또한 다양하게 있는데요.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로 중국이 굉장히 크게 지내는 날입니다. 이날만큼은 이제 여성 근로자들은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백화점에서 세일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5월 첫째 주에는 노동절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의미와 그 규모가 더욱더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기념하는 날로 국경절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국경일들과는 별개로 혹시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빼빼로데이나 아니면 뭐 가래떡데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중국은 이날이 바로 광군제입니다. 광군제가 무엇이냐면 알리바바 마윈이 만든 마케팅 전략인데요. 원래는 이제 외로운 싱글들을 위한 쇼핑데이로 시작했다가 현재는 그 규모가 너무나도 커져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데이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생의 중대사 설명하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중대사라 함은 장수, 출생, 결혼, 장래 등을 꼽을 수 있겠죠. 예나 지금이나 장수를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장수를 기원하는 미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예로 뭐 복숭아, 거북이, 두루미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중국은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출생 자체를 큰 축복,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우리나라와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나이를 먹는 방식이 같다는 것인데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이를 세기 때문에 딱 출생을 했을 때 1살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혼식, 중국의 결혼식은 이제 별도의 예식장에서
방식보다 이제 큰 식당이나 교회를 빌려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신랑과 신부는 와준 손님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이제 담배와 사탕을 많이 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례인데요. 공산화가 되기 전에는 매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공산화 이후에는 화장을 많이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물론 땅이 부족해서인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공산주의가 유물론을 핵심 사고로 두고 있다 보니 사람을 모두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또 죽음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이제 화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유골을 이제 화장을 해서 수장을 하는 유골 수장법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중국 관습과 전통에 대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